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된 크고 작은 스캔들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미국 선거를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공작을 무심코 돕거나 극단주의자들 또는 음란물 유포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등 소셜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소셜 네트워크가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뉴스 매체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 기준의 강화와 더 많은 콘텐츠 확인 인력의 채용으로 이어집니다. 페이스북은 내년까지 검열 담당 부서인 커뮤니티 오퍼레이션에서 일할 인력 2만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거대한 인터넷 회사들에게 전자 광고를 많이 뺏긴 전통적인 매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자신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페이스북은 21억 명이 있는 신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플랫폼 회사라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져야 하죠. 러시아의 정치적 광고, 극단주의 영상, 가짜 뉴스 등은 비록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유되고 있는 자원들의 오염자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용어가 공유자원의 비극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의해 공유되는 개방된 생태계는 훼손된다는 뜻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위협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공유자원으로 설정하고 수명의 사람들에게 오픈 액세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공유 행위는 돈벌이나 변태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개인과 조직 등의 참여자들도 끌어들이게 됩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러시아의 가짜 뉴스 제조 공장에 대해 그들이 한 짓은 잘못이며 우리는 그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에 의해 유해한 게시글들이 식별되며 99%를 자동으로 찾아서 제거합니다. 그러나 기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악인들을 배제하고 나면 공유지는 다른 그 무엇인가로 또 변할 것입니다. 규제가 없는 공동체는 매혹적이지만 이상향은 항상 취약한 법이죠.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으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자원도 공공재처럼 배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것을 거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공유자원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제한을 받죠. 이로 인해 공유자원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고전적인 우화가 잘 설명해주죠. 어떤 마을의 양들은 대부분 마을 공유지라 불리는 마을 주변의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보냅니다. 양들이 무료로 풀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초원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으나 양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초원은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말죠. 마을 공유지에 풀이 없기 때문에 양을 기를 수 없었고 한때 융성하던 이 마을의 양털 산업은 쇠퇴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활 기반을 상실한 것이죠. 즉, 공유자원의 비극은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을 몇 마리 소유할지 결정할 때 자신이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수가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는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유지를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는 것이죠. 공유자원의 비극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교훈은 부정적 외부 효과로 공유자원은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이죠.